예산의 의미와 발전 과제를 살펴볼까요? 정치와 예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정치를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는가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죠.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 결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당과 야당이 논쟁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할지 70% 국민들한테만 지원할지 이렇게 여러 다툼이 있었죠. 하지만 100% 지원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게 정치와 예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산이야말로 이와 같은 노력의 초점인 거죠. 따라서 예산은 정치 과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제 아론 윌덥스키라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까요? 정치는 자원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라고 하죠. 그럼 민주주의와 정치를 합하면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또 정치와 민주주의는 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을 말하죠. 그럼 자원 배분은 예산 편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말할 수가 또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 소수의 사람들을 더 훌륭해질 수 있다. 이제 집단 지성의 발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방적 측면을 살펴볼까요? 지방정치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스스로 자유가 책임을 갖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주민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것을 보장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죠. 그러면 지방자치제도 하에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대의민주주의의 실천 수단이 지방선거예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주민 참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두 축으로 작동하는 게 지방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인데요. 여기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핵심 가치와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볼게요. 핵심 가치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이라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성, 누구나 참여하여 예산을 제안할 수 있고, 수기성,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제안하거나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성,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핵심 가치의 어떤 발전 방향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주민을 대표할 것인지. 또 책임성 강화, 주민 상호 간 대화와 소통, 즉 수기 과정을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리고 공공성 강화해야 합니다. 다수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소수 주민들 재정 수요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즉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 등의 핵심 가치를 대표성, 책임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자치를 하는 거고 이때 민과 관이 협력해서 작동이 돼야겠죠.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로 해서 독점체제에서 다원체제로, 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로 해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더 가까운 민주주의로 해서 관주도에서 민관주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방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함께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 중앙은 대의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정당정치가 더 발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두 축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의 핵심 가치는 참여성, 수기성, 민주성. 참여예산제도의 발전 방향은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강화, 수기 과정을 제도화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공익성, 균형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겠죠. 네, 지방 재정의 이해와 경기도 예산을 살펴볼까요? 재정을 알고 또 경기도 예산을 알아야지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으시겠죠? 먼저 재정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재정은 지속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고 전략적 자원 배분,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자원 배분, 그다음에 재정 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 전체 재정 구조를 보면 재정은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으로 나눠지고 지방 재정은 또 일반 재정과 교육 재정으로 나눠지죠. 그다음에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어떤 구조는 같아요. 예산에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 재정에서 일반 재정, 그러니까 일반 재정은 뭐냐면 이천시 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 그래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으로 구성이 되고 교육 재정은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비 특별 회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방 재정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일반 회계, 공기업 특별 회계, 기타 특별 회계 기금, 그다음에 교육 재정에서는 교육비 특별 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회계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세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입은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에요. 그리고 세출은 지출이죠. 그다음에 세입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제 세금이 이제 지자체로 들어가서 지방세를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입 수입은 여러분들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뭐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체육관을 사용할 때 이제 수수료나 사용료나 통행료 뭐 이런 거 다 내시잖아요. 지자체로 들어가는 수입, 기타 수입들이 세외 수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243개 지자체의 재정 수요를 고려해서 교부하는 금액이고요.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재정 수요를 검토하고 재정 수요에 따라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도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세출은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 안전, 교육, 관광, 환경보호 이렇게 쭉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상하수도, 사업소 이런 게 이제 공기업, 지방 공기업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이제 특별회계는 딱 그 명칭이 이렇게 보다시피 있죠.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회계예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금은 특별회계랑 다르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게 기금이에요. 그래서 문해진흥기금, 복지기금, 체육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등 이제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뭐 주차시설이 확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차 관련된 뭐 기금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교육재정은 이제 유치원, 누리과정이라고 하죠. 유아교육 특별회계, 그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 지자체에서 일반 회계를 통해서 이제 전입하는 등등의 어떤 세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출은 이제 교육학에 대한 경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 재정 흐름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요. 종소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로 가죠.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로 갑니다. 그래서 국세는 한 300조 규모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470조 정도 규모예요. 지방세는 한 82조 정도 되는데 지방정부는 231조 정도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 470조에서 교부세 53조를 내리고 또 교보조금 59조를 이제 지원 보조를 합니다. 지방정부에. 그래서 지방정부 재정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 환경 서비스 등등 행정 서비스를 지출을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요. 먼저 시 집행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천시 지방정부, 시 집행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예산
안을 편성할 때 수립하게 돼 있어요. 이때 5년치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예측을 해서 좀 즉발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기준, 예산 편성 기준은 앞서 설명을 드렸죠. 행안부에서 243개 지자체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오 하는 기준을 통보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집행부는 예산안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편성안을 2020년 11월 21일 날 의회로, 이천시 의회로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한 예산안을 보내는 겁니다. 이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예산안의 승인 기구는 이천시 의회예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예산안을 갖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산 편성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의회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단체장이 11월 21일까지 이천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본회의에 땅땅땅 이제 상정이 되면요. 먼저 상임위 예비 심사를 해요. 상임위 예비 심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결위 본심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본심사에서 개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안을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단체장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단체장은 이제 확정 예산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 총괄표예요. 그래서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세수입, 여러분들 내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통행료 이런 것들,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경기도가 주는 조정교부금, 그다음 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그다음 도에서 주는 보조금들, 보조금은 이제 특정 사업에만 이제 지원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세출 총괄은 세 가지 종류예요. 기능별은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구분이 돼서 총괄표를 만들고, 또 조직별로는 행정지원부, 경제총괄부, 안전지원부, 뭐 이렇게 국별로, 실국별로, 조직별로 이제 분류 체계를 하는 게 조직별 세출 총괄표고요.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여기서 이제 물건비에서는 뭐 여비도 있고 업무 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성질별로 지출의 속성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괄표는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럼 세출 구조를 보면 분야별로 주로 우리가 보는데요. 13개 분야, 52개 부문인데 딱 부문을 보고 나는 이 부분 노동 분야 관심 있어, 난 노인 분야, 나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부문별로 사회복지 분야에도 있고, 버스 노선을 증가해야 된다, 대중교통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교통 분야, 이렇게 부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출 구조는 우리 지자체 이천시에 임무가 있고 전략 목표, 성과 목표에 따라서 정책 사업, 큰 단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 사업도 이 구조에 잘 이 그릇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천시 어떤 행정과 재정 방향에 다르게 사업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하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사업 구조를 보면 분야 부문 이제 실과 전략 성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 밑에 부문, 실 밑에 과, 그다음 전략 밑에 성과인데요. 있고, 그다음 정책 사업, 행정 운영 경비, 이제 경비가 우리 사업을 할 때 들죠. 그리고 재무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은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부, 통계부, 산출 근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요. 이 우리가 정책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진흥이다. 그럼 이게 정책 사업이면 뭐 단위 사업이 청소년 어떤 문화시설 건립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부 사업이 청소년 뭐 문화
뭐 행사 개최, 뭐 이제 시설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제안은 세부 사업에 이 그릇에 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천시 사업의 어떤 정책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정책 사업은 거의 비슷해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과도 조례도 거의 이제 지자체들은 뭐 조금 많이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구조, 뭐 청년 사업도 하고 청소년 사업도 하고 문화, 그 고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내에 그 이천시 사업 내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담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고, 경기도 재정 현황을 볼까요? 우리 이천시가 어디 있죠? 우리 이천시는 아주 문화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천시가 보이고, 그다음 경기도 본청 예산을 보면 재정 규모가 31조 7,377억이에요. 그래서 31조, 32조 정도 이제 지금 될 겁니다. 저 예산은 당초 예산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편성된 예산, 추경 전 예산인 거죠. 추경했으니까 한 32조는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럼 지방세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내신 거 지방세 12조 5,659억 원. 그다음에 세입 수입은 8,863억 원. 이전 수입은 중앙에서 온 거죠. 그래서 10조 8,954억 원. 인구는 1,300만이 넘는 메가시티입니다.